대구 지역 8개 구군 중 4곳이 새해 해맞이 행사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인데 지자체들은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산림청이 지난 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울진 지역에 초대형 헬기를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는 초대형 2대, 대형 5대로 늘었습니다. 대구 신천에 낙동강물을 공급하기 위한 신천 생태 유량 공급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강정 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 원수를 1등급 수준으로 처리해 하루 12만 8천 톤을 신천에 공급하게 됩니다. 경북 영주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 놀이터가 잇따라 개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 1월 1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해맞이 행사 이번엔 열릴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는 일찌감치 행사 개최를 확정지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2023년 새해 해맞이 행사가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현재까지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해맞이 행사 개최를 확정지은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우선 동구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인 동촌 유원지 해맞이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해 첫 일출을 반기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장 인근에서는 새마을회와 부녀회 등에서 떡국과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부스도 운영합니다. 북구에서는 함지산 망일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고 이후 떡국 나눔과 소원지 작성 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달서구는 와룡산 제1헬기장에서 서구는 와룡산 상리봉에서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시민들과 함께 맞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만큼 지자체들은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크게 2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다가 인파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다고 저희들 판단이 들면 진입로와 출입로를 구분해서 혼선이 없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를 해서 헬기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달서구의 경우도 안전을 위해 헬기장에는 300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에는 헬기장 아래 공간에서 일출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수성구와 남구는 현장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최종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달성구는 군 차원의 행사는 없지만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진행 예정이며 중구는 해마다 별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시군들은 안전사고 발생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우려해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포항시는 1월 1일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열리던 해맞이 축전을 취소했으며 광장 일부를 통제해 적정 인원만 출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울진군도 망양정 일대에서 진행하던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산림청이 지난 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울진 지역에 초대형 헬기를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헬기는 미국에서 제작한 S-64 기종으로 한 번에 물 8,000리터를 담을 수 있고 1회 진화 면적은 2,4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는 초대형 2대, 대형 5대로 늘어 산불 공중 대응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한편 올해 경북에서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울진 삼척 산불을 비롯해 대형 산불 6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치솟는 물가에 놀이시설 한번 찾는 것도 부담되실 텐데요. 경북의 한 지자체가 아이들의 시선에 맞춘 공공형 놀이터를 잇따라 개장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그림 그리기에 푹 빠진 아이의 모습에 부모님은 사진 찍기 바쁩니다. 암벽 타기와 그물놀이를 비롯해 대형 블록과 모래놀이 등 아이들의 도전 정신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놀이기구가 가득합니다. 미세먼지나 날씨에 영향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지난 10일 영주시 구도립도서관 건물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주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실내형 공공놀이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실내에 겨울에 이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실내 놀이터에는 없는 모래 놀이터가 실내에 마련돼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야외 공공놀이터 2곳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 가흥 7공원에 문을 연 신기한 나라의 놀이터와 지난달 19일에 서천 둔치에 들어선 강바람 놀이터로 조성 이후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찾는 나들이 명소가 됐습니다. 예, 강바람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신나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바람 놀이터에서는 가족 단위로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모님들도 쉬고 아이들은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풍기읍 성내공원 놀이터의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조성된 2곳의 야외 놀이터와 마찬가지로 놀이기구 구성부터 놀이터 이름까지 모두 지역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돼 이용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놀이 공간을 많이 확충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좀 더 좋은 놀이 활동 공간에서 크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주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내년까지 공공놀이터의 이용률과 운영 결과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조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3선이면 10년째 시민, 국민과 함께하며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은 성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3선 연임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이야기와 의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3선으로 10년 가까이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교통, 인구, 문화 등 의성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아마 통합 신공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이제 다소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국방부와 함께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민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의성군에서도 이 문제를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서 좀 희망을 엿보기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또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가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금년까지 이제 기본 계획은 이제 다 이제 완료하고요. 다만 남은 안개에 있는 행복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청년 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말까지 준공하게 되고 의성군 전역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역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성군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 중 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은 또 약간의 재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지방 소멸 기금은 이제 매년 1조 원씩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보나 또 창업에 대한 하기 위한 공유 공간 그리고 또 주거 공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방 소멸 기금에서 이제 투자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야말로 의성이 청년들이 살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아이 키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산이 잘 쓰인다면 청년들이 많은 정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의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성군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는 또 바이오 산업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각종 언론에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산단 조성이나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정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산업들 중에서 특히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곳에 농공단지가 있지만은 소규모의 제조업 중심이라서 21세기 그 미래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소 이제 부족한 분야가 있어서 새로운 그런 의료나 식품이나 또 우리 에너지나 환경 이러한 분야의 바이오 산업을 접목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웃 그 안동의 바이오 산업과 차별화해야 되는 결국은 바이오 산업의 이 원료가 배지 이런 분야가 수입 의존하기 때문에 거의 90% 의존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산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유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이 잘 들어올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공항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단지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 거주 복합 지방 소멸 기금으로 이렇게 이미 100억 원 확보해서 이걸로 만들어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본다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입니다. 이제 많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의성군도 좀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제 시행됩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는 그런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기라 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뭐 담벼와 같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는 개인 기부금 한도라든가 이렇게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또 희망 내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또 우리가 꿈꾼 그런 희망,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신천에 낙동강물을 공급하기 위한 신천생태 유량 공급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신천생태 유량 공급 사업은 강정 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 원수를 1등급 수준으로 처리하고 신천에 하루 10만 톤, 지류인 대명천과 성당못에 각각 2만 5천 톤과 3천 톤 등 하루 12만 8천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해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신천은 하루 22만 5천 톤의 풍부한 유지용수를 확보하게 됐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직원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의성 우체국장 A씨가 지난 7일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성추행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1일 우체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의성우체국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감사에서 우체국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3일 전국이 황사로 뒤덮인 가운데 경북에도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피시켜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도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에 가입했습니다. 나눔리더는 1년 내 기부금 누적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개인 기부자가 가입할 수 있는 나눔문화 선도 캠페인으로 윤석준 구청장과 김재문 의장은 동구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